자외선 차단제 쓰셔도 되고요. 애기한테 가거나 뭐 흡수돼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니까 쓰셔도 됩니다. 햇볕을 많이 쐬거나 자외선들을 많이 안 발라서 그런 경우에 훨씬 더 심해지는 것도 그렇죠. 심해질 수 있죠. 그러면 선크림도 잘 발라야 되고 보습크림도 잘 발라야 되고 가려우면 냉찜질도 해야 되고. 그렇다고 햇빛을 아예 안 받으면 안 돼. 그러니까요. D가 부족해져. 햇빛도 받아야 돼. 다 적당히. 튼살도 이거 완전 다 튼 거 자국 같은 거 없어져요? 잘 안 없어져요. 아 진짜요? 어. 그럼 그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레이저로. 아 진짜? 애기가 낳고 싶다가도 이런 거 들으면은 약간 무서워요. 그래서 알면은 더 못 가진다니까. 안녕하세요. 당신의 리즈 시절을 돌려드리는 마이리즈 스토리입니다. 저번에 임신 산전 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은 임신 중 일어날 수 있는 변화 중에서 피부에 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임신 중에 피부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제일 힘든 게 튼살이죠, 튼살. 배가 갑자기 커지면서 살이 이렇게 트어지는 거죠. 부피 속도를 못 따라가서. 임신선이라고 이렇게 세로로 선이 생기는 까만 선이 있어요. 임신이 진행이 됨에 따라서 좀 더 까맣게 진하게 생기는데, 그리고 산모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게 피부 소양증, 가려움증이 있고요. 산모분들이 또 놀라시는 게 여드름. 여드름이 초반엔 좀 괜찮아지다가 임신 후반부에 가면 심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외음부나 유두, 사타구니의 이제 착색 같은 것도 이제 많이 고민을 하십니다. 이러한 피부 변화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임신을 하게 되면 여성 호르몬의 폭발이 일어나요. 에스트로겐이 폭발을 일어나고, 그걸 또 유지하기 위해 코르티코스테로이드라는 호르몬이 또 일어나고, 이런 호르몬들이 여러 가지 소용돌이 친다고 보면 돼요, 몸 안에서. 그게 소용돌이 치면서 피부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 사타구니나 뭐 이런 데 색소 침착 생긴다고 하셨는데 네. 그때 임신 중에도 레이저 치료 이런 거 받아도 돼요? 사실은 되는데 어떠한 자극이든지 자극이 돼서 자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임신 끝나고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죠. 왜냐면 임신이 후반에 진행이 됨에 따라서 더 진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이저를 받아도 다시 어두워질 수 있으니까 아예 끝나고. 출산 후에는 기미 같은 거 안 없어져요. 기미나 착색은 안 없어져. 임신선은 돌아가고 여드름은 좀 일부 나아지고, 그 임신하게 되면은 머리숱도 많아지거든요. 에스트로겐 폭발 때문에. 근데 그 후 폭풍이 임신이 끝나고 나면 확 빠져요. 그래서 임신 후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났던 머리가 다 빠집니다. 계속 미백크림 계속 발라도 돼요? 그럼? 크림은 돼요. 크림 종류에도 이제 레티노익 액시드라고 애기한테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외선 차단제라든지 화장품에 비타민 A가 들어가 있는 성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확인을 하시고, 요새는 기능에 맞게 FDA에서 튼살에 적용되는 튼살 크림에 허가가 난 제품들도 있어요. 그런 제품들을 맞게 사셔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신 중에 이제 피부 변화가 있는데 견뎌도 되는 변화가 있고 병원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 변화가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착색이라든지 그 임신선, 튼살 이런 거는 사실 지켜봐도 되는 부분이고, 거기다가 또 추가로 지켜봐도 되는 부분이 여드름하고 아토피예요. 그거는 괜찮아요. 산모는 좀 불편할 수 있지만 태아한테 큰 영향이 가지 않는 건데, 임신 간내 담즙 정체라는 게 있어요. 황달이 생기면서 피부에 뭐가 막 나는 거거든요. 눈에 흰자위가 이렇게 좀 노랗게 변하고 황달기가 보이면서 그 피부에 뭐가 나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태아 합병증으로 이제 조기 진통을 유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꼭 전문의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구진 같은 게 생겼을 때 농이 차 있는 구진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열이나 설사, 구토를 동반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건 이제 농포성 피부 염증이거든요. 그런 것도 태반 기능 부전을 일으켜서 아기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꼭 전문의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노산이거나 체중이 확 불어나거나 했을 때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약간 유전이어서 엄마가 예전에 임신했을 때 있었다, 이런 분들은 생기기가 쉽고, 자매가 똑같은 증상이 있었다 하는 분들은 또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런 가려움증 때문에 긁다가도 색소 침착 많이 생기시죠? 맞아요. 긁다가도 많이 생기고, 너무 심한 가려움을 동반을 하신다면 꼭 전문의 진찰을 받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임신 중에 약 가려울 때 먹어도 돼요? 약 같은 거? 페니라민 이런 약은 좀 드셔도 되는데, 그거보다 한 단계 위가 이제 스테로이드거든요. 스테로이드는 좀 주의해서 드시는 게 좋죠.
건조하지 않게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오일 같은 걸 발라주셔도 좋아요. 마사지 하는 게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얼음찜질 해주는 것도 좋고요. 스트레스 안 받아야 되죠. 맵고 짠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가끔씩 이제 피부가 너무 가려우면은 좀 일시적인 시원함을 노리면서 뜨거운 물로 이렇게 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이제 상처를 2차적으로 만들면서 2차 감염을 일으켜서 더 악화시킵니다, 상황을. 그래서 미지근한 물로 닦아내고 보습을 충분히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급격하게 체중 살찌지 않게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미지근한 물이랑 보습, 그리고 보습 크림이 비타민 A가 들어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임신 중 일어날 수 있는 피부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모아서 얘기를 하면 되게 큰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는데, 사실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요새는 좋은 게 근처에 여성 의원들 가시면 같이 상담을 하기가 굉장히 편하시니까 오셔서 상담해 주시면 많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주제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임신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변화는 괜찮다. 하지만 어떠한 것들은 이제 꼭 전문의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찍은 컨텐츠입니다. 피부에 생긴 구진에 농이 차기 시작한다거나 황달 기운이 느껴지신다면은 그거는 태반 조기 박리나 아기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인이기 때문에 꼭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고요. 아토피나 튼살 이런 거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셔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임신 중 일어날 수 있는 변화에 대해서 하나씩 다뤄볼 건데, 오늘은 피부 변화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또 다음에도 재밌는 주제로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